수돗물이 가끔 마술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흐리게 변했다가 다시 짠! 나처럼 맑아지잖아요. 수돗물이 아주 작은 기포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포는 위로 올라와서 아무런 손상 없이 사라지니까요. 물을 진짜 바로 마셔도요. 물이 너무 많은 압력으로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면 가스를 일부 방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흐린 물이 보이면 심호흡을 하고 가스를 모두 내보내라고 말하세요. 수돗물이 붉은색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면 식수의 천연 성분인 철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어요. 철분은 녹슨 젓갈색을 띠거나 때로는 노란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붉은색보다 검은색에 가깝다면 철과 망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금속은 세탁물에 얼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진 않아요. 이 입자는 또한 자기로 된 싱크대에 갈색 얼룩이 생기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금속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녹과 유사해요. 철분이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암석을 통과하는 지하수에서 수원이 나오기 때문일 수 있어요. 가끔 손에서 비누를 헹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물의 경도가 높거나 낮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연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적고 경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많습니다. 경수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비누와 반응해서 손에 달라붙는 잔여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많은 양의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으니까요. 경수에 익숙하다면 연수로 손을 씻으면 비누 거품이 더 쉽게 일어나고 비누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수 문제가 계속된다면 연수기를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가끔 식수에서 하얀 알갱이가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흔한 현상이며 간단히 설명하면 경수입니다. 수돗물은 영양이 풍부하고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어요. 수돗물은 여전히 마셔도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이상한 수돗물 냄새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 냄새는 실제로 특정 지역의 천연 유기화합물이나 미네랄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흔한 문제인데 이러한 냄새는 불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인된 실험실에서 수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유리잔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염소나 표백제 냄새가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연중 특정 시기에는 정수장에서 파이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염소를 더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가신 염소 냄새도 제거해주는 가정용 정수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머릿결도 좋아지고 빨래도 잘 되고 더 이상 불쾌한 물 냄새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돗물에서도 가끔 금속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이 냄새도 마찬가지로 흔한 냄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산성 pH 수준 때문에 발생해요. 좋은 식수 필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속 성분을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연수기를 설치해 pH 수치의 균형을 맞추고 파이프를 보호하는 것도 좋아요.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생선비린내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돗물이 유리잔에 도달하기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조류나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냄새가 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물 저장고를 사용하는 경우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물에 끈적끈적한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에게 연락해 물 저장고를 점검하거나 필터를 설치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돗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경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지역 보건소나 공공서비스 부서에 전화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세요. 인근 쓰레기 매립지나 공장에서 상수도를 오염시키거나 연료 저장 탱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공공식수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안전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응고, 응집, 침전, 여과 및 소독을 포함한 일련의 단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고하는 동안 양전하를 띠는 화학물질이 물에 첨가되어 먼지와 기타 입자를 중화합니다.
그런 다음 응집 과정에서 물을 부드럽게 혼합하여 플록이라고 하는 더 큰 입자를 형성해요. 이 플록은 침정 과정에서 바닥에 가라앉고 상단의 맑은 물은 다른 물질을 통해 여과되어 용해된 입자와 세균을 제거합니다. 정수장에서는 남아있는 기생충,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 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물이 정수장을 떠날 때 소독제 농도를 낮게 유지하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지표수 또는 지하수입니다. 지표수는 땅이나 개울, 강, 호수, 저수지, 바다와 같은 눈에 보이는 수역에 모이는 물이에요. 반면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 암석과 토양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양이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항상 깨끗하다고 믿는데요. 이는 대부분 잘못된 상식입니다. 큰 입자는 걸러지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식수에 포함되는 걸 원할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러한 요소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다른 요소는 농업이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유입됩니다.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수분 보충에 있어 수돗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수를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생수는 단순히 마실 수 있도록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액체를 의미합니다. 생수는 샘물, 대수층, 빙산, 심지어는 도시 수돗물 공급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유형의 물의 주요 차이점은 공급원이나 품질이 아니라 공급 방식에 있고 두 가지 모두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돗물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지만 어느 쪽이 본질적으로 더 안전하거나 더 건강하진 않아요.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생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생수는 더 편리하고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옵션인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직접 수질 정화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페트병, 모래, 솜, 커피 필터, 청소용 스펀지 등의 정수 재료, 작은 병 몇 개가 필요해요. 페트병의 바닥을 자르고 각 뚜껑에 구멍을 뚫습니다. 팝탑 뚜껑이 달린 병이 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건너뛰어도 돼요. 그런 다음 뚜껑이 아래로 향하도록 병을 각 병에 넣습니다. 선택한 필터를 각각 지정된 병에 넣어요. 필터링 목적으로 흙이 섞인 물을 사용하세요. 각 병에 물을 붓기 전에 반드시 강하게 저어주세요. 또한 계량컵으로 물의 양을 측정하세요. 적절한 결과를 얻으려면 각 병에 같은 양의 물을 여과해야 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필터인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을 마시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식물은 좋아할 거예요.